산화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일단 탄화수에 대해서 옥시데이션 넘버 아주 중요해. 탄화수 판단하는 탄화수 판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판단 방법 첫 번째,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IUPAC 뭔지 아나? 화학에서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는데 뭐 있었는데 아무튼 화학에서 막 기준이 되는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단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화합물 이름 이런 것도 이 단체에서 다 정하는 거. 규칙, 화학에서 지정한 규칙대로 정하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파울링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규칙이 있어. 근데 보통 파울링은 복잡한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자주 이용이 된다. 공유결합 화합물, 특히나 결합이 뭐 복잡하게 있을 때 자주 쓸 수 있고, 쉬운 화합물 같은 경우는 IUPAC 규칙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 얘는 뭐 이온 결정 다 돼. 금속 결정, 뭐 공유 결정, 분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다. IUPAC 규칙은. 1번부터 한번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볼 거야. 1번 IUPAC 규칙은 세 가지로 내가 나눌게. 파트를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화합물에서, 화합물이라는 건 뭐야? 섞여 있는 거, 원소가 아닌 거. 원소는 호단서 물질을 말을 하는 거고, 화합물은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걸 말하지. 화합물에서 보통 족에 따라서 다른 산화수가 정해져 있어. 오케이? 자, 뭔 소리냐면 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 우리가 원자들을. 그지? 금속 원자는 보통 우리가 1A, 3A족 얘네들을 금속 원자라고 부르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주족 원소를 우리가 A라고 붙여서 이야기를 해. 1A는 1족, 2A는 2족, 3A는 13족, 14족. 1A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어? 튬, 나트륨, 칼륨, 그렇지? 루비디움, 세슘, 프랑듐 얘들도 다. 베릴륨 2주기, 마그네슘, 칼슘. 3주기는 붕소, 알루미늄.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금속 원자들인데, 보통 산화수를 어떻게 가지면 1A는 플러스 1, 2A는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화합물일 때야 지금 얘네가 다른 거랑 섞여 있을 때 금속 원자는 무조건 이렇게 산화수를 가진다. 여기서 주족이야. 전이금속은 또 상황마다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할게. 오케이? 금속 원자는 어떻게 돼 있다? 산화수가 고정이 돼 있다. 비금속 원자는 산화수가 고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4A, 5A, 6A, 7A 이렇게 있지. 그치? 8A는 결합을 안 하니까 화합물이 아니겠지. 이렇게 있을 때 4A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가질 수 있고, 파란색으로 하죠. 5A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5까지, 6A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6까지, 7A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7까지. 이건 왜 그러냐면 7A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그치? 7개를 다 잃었을 때가 플러스 7인 거고, 한 개를 얻었을 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야. 6A는 원자과 전자 6개니까 2개를 얻었을 때가 마이너스 2인 거고, 6개를 다 잃었을 때가 플러스 6. 이렇게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범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자, 만약에 비금속 대 금속이 결합된 화합물이 있다고 해봐. 화합물. 그러면 금속은 뭐야? 고정이 돼 있다 했죠. ON이 고정이 돼 있다. 비금속은 ON이 고정이 안 돼 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금속이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돼? 비금속도 고정이 될 수 있겠지. 두 개로만 섞여 있는 화합물에서는. 그러면 얘는 결정이 되니까 얘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 비금속의 산화수도. 자, 그리고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더해진 화합물도 있을 거 아니야. 이때는 우리가 비금속이 더해진 화합물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치? 우리가 산화수를 결정하려면 여기서처럼 하나가 고정이 돼 있어야 하나가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원자들을 한번 살펴볼게.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화합물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비금속 화합물에서 기준이 되는 원자 총 3가지가 있거든. 여기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 빠르게. 하나는 F, 하나는 O, 하나는 H. 이렇게 3개가 있어. 오케이? 왜 이거 3개냐? 지금 여기는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거라 했어.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 전자를 가장 세게 끌어당기는 얘가 누구야? F야, F. 왜? EN이 4.0이거든. 제일 크거든. O도 두 번째로 커. 3.5. 그치? 얘네 두 개는 뭐인 거야? 이거 두 개는 EN이 엄청 큰 거야. 전자를 무조건 끌어다 오는 거고, H 같은 경우에는 EN이 몇이었어? EN이 2.1이야. 그럼 얘는 왜 여기 껴있는 거야, 혼자? 자, H는 비금속 원자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원자야. EN이 가장 작음.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금속으로 빠지는 거지. 얘보다 더 작아지면 금속. 오케이? 비금속 중에 제일 작은 얘는 H다. 그래서 이제 수소 결합 같은 것도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 전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 원자가 3개가 있는데, F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전자를 자기한테 가지고 오려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화합물 상태일 때 ON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O는 얘도 나름 센 얘기 때문에 O는 마이너스 2. 수소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해. 전자를 뺏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ON은 플러스 1. 중요한 핵심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다. 비금속에서 기준이 필요할 때 요거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리냐면,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잡하나? 비금속 플러스 금속 화합물은 NaCl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금속 원자는 무조건 뭐라 했어? 무조건 플러스 1로 결정이 된다고.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도 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자동적으로 맞춰진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얘가 기준이 돼서 비금속이 결정이 되는데 저기 H2O 이런 경우에는 아까 H도 지금 그럼 이거 말고 CO2 이걸로 하자. CO2라고 할 때 O는 6A족, C는 4A족, 범위가 이렇게 있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기준이 꼭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H 요게 있다. 그치? NaH 얘는 우리가 금속의 수소화물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 이게 제일 많이 틀리는 경우거든. 금속의 수소화물 NaH 이거는 H가 들어있다 해서 H가 우리가 H 플러스 이온은 익숙한데 H 마이너스 이온은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지금 두 개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을 하고 있어. 이온결합 어떤 식으로 Na 플러스랑 H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 있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는 바로 결정이 되지. Na가 플러스 1이고 H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H 아까 플러스 1이라며요. 이거는 뭐라고?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일 때야. 조심해야 돼. 이 이온이 H 플러스만 기억하지 말고 이거 뭐야? 하이드라이드 이온.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MgH2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MgH2 이거는 바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금속이 플러스 2니까 결정이 돼버린다고. 플러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조심해라 조심. 아래 2번에서 보는 거는 비금속 화합물일 때 기준 원자 결정하는 거. 자, 첫 번째 F는 대빵이야. 제일 세. 그래서 예외 없음. F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O는 예외가 존재. EN이 나름 센데 두 번째로 센 거잖아. 그러면 예외가 어떤 경우에 존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F랑 결합을 해버렸다면 F 쪽으로 전자가 가버리지 않을까? 그치? F 요런 상태일 때 이때는 F가 더 우선권을 가져.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O는 몇이 되는 거야? O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예외 잘 기억해도 OF2랑 과산화물 대표적인 과산화물은 O 결합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를 여기는 뭐 다른 게 결합이 돼 있고 대표적인 거 H, O, H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된다? 얘는 플러스 1, 수소가 플러스 2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라 산소랑 또 결합을 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 전체적으로는 합쳐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외만 우리가 외워두면 충분해. O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수소는 그냥 무조건 비금속 얘는 예외 없음. 왜 없음? 왜냐면 얘는 제일 센 얘는 제일 약한 얘니까 예외가 없는 거야. 대신에 뭘 조심하자? 대신 금속 수소화물은 조심하자. 얘는 애초에 비금속 화합물도 아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꼭 나와. 꼭 무조건 나와. H 산화수 계산하시오. H를 플러스를 한다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본 적이 없으니까 하이드라이드 봤으니까 꼭 기억을 해서 해야 돼. 됐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화합물들은 이제 다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이제 화합물이 아닌 경우 이제 다른 물질에 따라서 물질에 따른 산화수 다른 물질이라면 첫 번째 원소 엘리멘트 호던소 물질 말을 하는 거야. 얘는 그냥 모든 원자가 ON이 0이야. 예를 들어서 O2, N2 또 뭐 있어? C 다이아몬드 또 뭐 있어? Fe 이런 것들 금속 결정, 공유 결정, 뭐 분자 다 뭐야? 각각이 산소가 0이야. O 0, 0, C 0, Fe 0. 됐지? 중성화합물 위에서도 잠깐 말을 했었는데 중성화합물은 ON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총합이 0이다. 왜? 중성이니까. 그 대신 중성이 만약 아니라면 이온인 경우에 두 가지로 보자. 단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단원자 같은 경우는 ON이 그냥 이온의 전화야. 오케이? 이것도 예시는 좀 다른 색깔로 해보자. 색상 빨간색. 예시 플러스 Cl 마이너스 단원자 O2 마이너스 다 뭐다?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된다. 중성 화합물 합은 0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런 게 있다라 해봐. Fe2O3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H 플러스 1 O는 마이너스 2 이건 예외가 아니니까 그러면 N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결정이 됐으니까 N은 구할 수가 있겠지. 총합이 0인 걸로. O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3 곱하면 마이너스 6 H는 플러스 1이니까 합쳐서 0이 되려면 N이 플러스 5가 되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Fe2O3 여기서는 뭐야? Fe는 전이금속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 금속이 먼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는 5가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을 시켜야 돼. 이거는 위에 나온 경우랑은 어긋나긴 하네. 여기 비금속 금속인데 지금 금속이 주저원소가 아니어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5가 보통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e는 몇이 된다. 지금 이걸 알려주려 하는 거야. 5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면은 Fe는 몇인가? 얘는 플러스 3이 되겠지. 왜요? 3 곱하기 2, 2 곱하기 3 6을 맞춰줘야 되니까. 오케이?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ON을 다 합한 게 뭐가 된다? 이온 전화가 된다. 오케이? NO3 마이너스 위에서 했던 거에서 H만 빠진 형태 NO3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이런 게 있다라고 할 때 5가 마이너스 2 결정되면은 총합이 마이너스 2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5가 3개니까 마이너스 6이야. 플러스 5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남지. 그래서 n은 뭐가 돼? 플러스 5가 되고 S4 5는 마이너스 2 합해서 2 마이너스가 되려면 s는 플러스 6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이게 그냥 이 정도가 IU팩에서 결정한 내용이야. 이 방법을 따라서 산화수를 결정 지어라. 웬만한 단순한 것들은 다 이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우리가 예시로 이렇게 봤던 것들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C, OH, C, OH, CH3 여기에서 그냥 얘를 썼을 때는 지금 몇이야? C가 3개 C3, H는 1, 2, 3, 4, 5 H5, O, 3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하면은 H는 플러스 1 그러면 5는 마이너스 2 하면 C는 몇이 돼야 돼?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지. 그치? 근데 그러면 각각이 3분의 1씩을 가져야 하나.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C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가 3분의 1이 돼야 3분의 1 곱하기 3 1 더하기 5 빼기 6을 해야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결합된 상태도 다 다른데 얘네들은 다 3분의 1씩 같은 산화수를 가지고 있겠어? 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 아니라고. 실제로 딱 봐도 아니잖아. 결합한 형태가 다른데. 그치?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판단을 하려면 파울링 규칙을 쓰는 게 맞다. 단순한 것도 이걸로 다 해결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이다. 뭔가 더 일반적인 규칙이야.